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솔 C&I 강지원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 건설업의 한 분야인 습식방수 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 공사업은 전문 건설업의 29가지 업종 중에서 건축 분야의 전문 시공 사업이에요. 반드시 면허가 있는 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기술자, 조합 예치, 사무실 이렇게 4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은 각각의 조건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습식방수 공사업은요.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기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업종 공정별로 자세한 공법은 옆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면허가 있는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등록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습식방수 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 이상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전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본금은 우리가 실질 자본금을 판단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자본금 기준이 적격하다는 걸 인정받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도 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건데 이 실질자본금을 어디서 보냐? 바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보고 있어요. 이 재무제표 안에서 건설업 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1억 5천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실질자본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의 재반 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신규로 건설 면허를 처음 내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예금이나 이제 공제조합 출자금 이 정도로밖에 평가가 안 돼요. 그렇지만 건설 면허가 있는데 건설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를 조금 더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고 겸업자산과 아니면 부채 그리고 실질자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평가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해솔 C&I로 문의 주세요. 그럼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현재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만큼 되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적격 판정을 적격 판정이 나온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기준. 자, 습식방수 공사업엔 공제조합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대부분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서 54자가 예치되기도 하고 43자가 예치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면허를 처음 건설한 면허를 신규로 내면 대부분 최대자 수를 배정받게 돼요. 그래서 약 54자를 대부분 배정받게 되고요. 그 경우는 이제 현재 한 자당 금액을 환산을 하면 약 5,060만 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돼요. 이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돈을 뺄 수 없어요. 빼시게 되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숙지해 주셔야 되고 면허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나야 대출이 돼요.
우리 보험약관 대출 받는 것처럼 예치된 금액의 약 60%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고요. 이 서류가 이제 우리가 지자체에 서류를 접수할 때 이 서류가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다음 기준 알아볼게요. 습식방수 공사업의 기술 능력. 기술자의 경우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근무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는 전문 인력을 뜻하고요. 이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과 토목과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지금 아래에 보이는 내용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인정이 됩니다. 이 이외의 범위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기술자는 인력 요건이 충족이 되면서 동시에 해당 회사에서만 근무하는 상시 근무를 하는 기술자만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취업이 되어 있거나 뭐 다른 개인 사업자를 보유했거나 학생이라거나 간혹 군인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아요. 뭐 대표자나 등기 임원이나 감사나 주주나 다 기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출되어야 되는 서류는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이런 서류들이 제출이 돼요. 특히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같은 경우는 이중 취업 여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서류 중에 하나로 반드시 제출되어야 되는 서류니까 이 부분도 꼭 숙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 습식방수 공사업에 취득하기 위한 조건 중 마지막 시설 기준을 알아볼게요. 습식방수 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돼요. 이 사무실은 사실성을 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단순히 면대를 하기 위해서 면허를 내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이 사무실을 기준으로 보면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무실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집기나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뭐 인터넷은 설치되어 있다든지 전화는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사진 같은 것도 제출이 되고요.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만약에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는 갱신도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이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법상 용도도 중요하고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한 사람의 이제 이름과 그러니까 그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사실성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상기에 보이는 서류들이 모두 제출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자본금과 공제조합과 기술자 그리고 사무실 이런 서류들이 기준을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접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즉 면허도 안 나오고 접수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조건에 잘 갖춰져야 되고요. 이러한 서류들이 다 갖춰지면 우리는 지역 내 시군구청에 접수할 거예요. 시군구청 중에서도 전문건설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 접수를 할 거고요. 그럼 상기 서류들을 검토할 거예요.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적격한지 확인을 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도 조회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허가 발급이 되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제출한 사무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도 나올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나오고요.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처리 기간을 법적으로 20일의 시간을 주어지고 있어요. 영업일 기준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제외된 시간이니까 한 달 이상이 되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역 주무관들이 이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지 않아요. 대부분 한 열흘 내외면 면허가 대부분은 나와요. 하지만 법정 처리 기간이 이렇게 길게 주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서둘러서 준비하시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변수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서류를 준비하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솔 C&I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해솔 C&I로 문의 주시고요. 그럼 회사의 재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